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식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너무 설레고 재밌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 파이썬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라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파이썬이라는 주제로 과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준비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우리 파이썬이의 꼬꼬마 시절 이야기인데요. 네, 요 파이썬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파이썬 귀여움들이죠. 얘가 한 파이썬 2.5 정도에서 아이콘으로 쓰이던 앤데 뭐 지금 파이썬도 귀엽고 뭐 괜찮기는 하지만 너무 좀 대기업 느낌이 와가지고 정겹지는 않지만 얘는 참 얼굴도 귀엽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로 그냥 남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크립트 언어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뭘 먹고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는지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이썬 하면 옛날에는 펄하고 항상 비교를 했었어요. 파이썬 코드 시작하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파이썬이 이렇게 압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기 전까지는 스크립트 언어 그러면 대부분 다 펄을 생각을 했습니다. 펄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 파이썬은 뭐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좀 전형적인 펄 코드였는데요. 네, 지금 보면 딱 뭐 별로 정이 안 가는 뭐 그런 코드인데 네, 펄 사용자분들은 뭐 잘 보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언어를 이겨내고 어떻게 이제 파이썬이 대중적인 언어로 자랐을까? 뭐 그거를 이제 처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이런 홍보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브 온라인이라는 네 여기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뭐 이런 데서도 쓰니까 당신도 한번 써보세요라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쓰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파이썬이 어디 쓴다고 당신도 써보세요라고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레퍼런스를 대야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관심을 가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구글에서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C++하고 자바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칼라로 돼 있는 코드가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아주 최신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이싱크도 딱 달려 있고 뒤에 이제 타입 어노테이션도 잘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지금은 나오지만 파이썬 코드라고 하면 한 이제 이 파이썬 2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여기 왼쪽 코드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일단 이름 길이도 확실하게 다르고 되게 뭐 구구절절 쓴 느낌이 나죠. 이게 C하고 파이썬하고 중간쯤 되는 느낌도 좀 나고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딕셔너리에서 키가 있냐 없냐 그러면서 해즈키를 부르기는 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 스트링에서 인티저로 바꾼다고 스트링 A to I를 막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사실 파이썬이 언젠가 아무도 안 썼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 단계를 한번 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우리가 한국 파이썬 사용자이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파이썬에서 한글을 쓰려면 되게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 파이썬은 분명히 유니코드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U를 앞에 붙이면 유니코드가 된다더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정작 써보면 유니코드 에러가 나는 이런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계속 있었고 이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파이썬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요거는 지금은 요새 많이 알려주셔서 잘 아실 텐데 파이썬의 공식적인 그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파이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학교 교과서에도 파이선이라고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파이썬이라고 다 쓰지만 한동안
그 한 1999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파이손이라고 쓰는 분, 파이톤이라고 쓰는 분, 피통이라고 쓰는 분, 뭐 피톤이라고 쓰는 분 골고루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피톤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이썬으로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인데 요것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장혜식이라고 하고요. 뭐 최근에 제가 파이콘에 잘 안 와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자면 2000년부터 몇 년 동안 파이썬 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질문 답변 게시판이고요. 답변이 많이 있었고 여기 물음표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물음표로 썼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C 파이썬에서 커미터로 일하면서 그 유니코드 코덱하고 이터레이터 쪽하고 뭐 이제 펑툴즈 뭐 이런 것들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IT 산업 쪽에 있지는 않은데요. 이 생물학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물학 연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을 파이썬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여러 가지 코드, 생명의 실행 그 exe 파일에 해당하는 DNA에 들어있는 어떤 코드를 파이썬으로 열심히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98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98년. 네, 사실 98년인 거는 조금 사심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제가 98학번이라서 98년도 있고요. 98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가 98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리니지가 9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댄스 댄스 레볼루션 DDR도 98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이썬 1.5가 9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실 파이썬 1.4까지만 해도 약간 취미로 하는 분들을 위한 언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한된 풀이 있었는데 1.5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번 써봐도 되나 싶은 그런 언어가 됐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인기 있었던 버전이 파이썬 1.52인데요. 이때는 점이라고 안 찍고 그 소수점 표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1.52라고 썼는데 이때 1.5에서 들어온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빨라졌어요. 열심히 구현을 해가지고 1.4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딕트점 클리어가 생기고 딕트점 카피가 생겼습니다. 이거 없으면 뭘로 하나 싶을 텐데, 네, 그렇지만 이게 요때 생겼고요. 이 전까지는 수동으로 다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RE 모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RE 모듈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모듈인데요. 이 전까지만 해도 유닉스 표준 정규식을 써가지고 이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괄호 같은 게 되게 불편했는데 펄 스타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쓰기 쉬워졌습니다. 이때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C 쪽에서는 펄 스타일 정규식을 PCRE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그냥 RE라고 씀으로써 이 파이썬에서 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서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어서트 키워드가 생겨나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파이썬에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닷컴 버블을 편승해가지고 뭐 CGI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썬이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파이썬 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신 광운대 이강성 교수님하고 조프라고 당시에 이제 컨텐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인데 그걸 이제 서울대 이관수 박사님께서 관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리눅스 코리아의 이만용 이사님이 그 코리온 코덱스라고 이제 그 인코딩 변환하는 툴을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세 분 다 한국의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답변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은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야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금방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고 이제 갔다 온 분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건데요. 지금 여기 KLDP 사이트에 남아 있는 미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가서 그 저기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15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보면 이제 파이썬 사용자를 오프라인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니 해도 파이썬을
파이썬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때 표기법을 맞춰가지고 파이썬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는 전부 다 피톤이라고 돼 있으니까 피톤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파이썬으로 하는 걸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파이썬으로 하는 게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강한 언어가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파이선으로 계속 할 뻔했는데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는 2.0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 얘기할 때는 1.6하고 2.0이 동시에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개가 거의 비슷해서 그런데요. 이 1.6에 대한 사연은 이게 지금도 파이썬 최신 버전에도 나오는 카피라이트 보시면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피라이트에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귀도가 처음에 일하던 SMC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NRI 여기 미국으로 옮기고 나서가 나오죠. 근데 요 중간에 1년 정도 아주 짧게 비오픈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뻥 나와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다음에 PSF가 나오고, 요 CNRI하고 비오픈하고는 시기도 겹쳐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뭔가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때 CNRI의 파이썬 팀이 모여가지고 이제 파이썬 언어를 열심히 개발을 해서 파이썬 1.5까지 만들었는데, CNRI에서 이제 파이썬 열심히 언어 만들었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를 대중이 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제 언어 그만 만들고 뭐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언어 개발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파이썬 팀이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비오픈닷컴이라는 회사였고요. 비오픈닷컴은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저기 그 사이트 가보시면 전혀 상관없는 회사인데, 그때 비오픈닷컴에 .com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닷컴 버블을 타고 수익 모델 없이 그냥 마구 창업한 회사에 어쩌다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귀도와 이제 파이썬 팀이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SF가 새로 만들어지고 조프로 다 같이 옮겨가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오픈이 중간에 갑자기 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비오픈에 가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파이썬 2.0과 1.6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유니코드입니다. 사실 파이썬 3.0에서도 유니코드가 가장 좀 애매하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그런 기능인데, 파이썬 2.0에 파이썬 유니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유니코드 지원하는 방식은 자바 같이 언어 안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방식하고, 아니면 라이브러리로 집어넣는 방식, 두 가지가 다른 게 따로 있겠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지원을 하냐, 아니면 언어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자바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안쪽에 타입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파이썬 3에서 스트링 타입을 유니코드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되게 어설퍼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유니코드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전혀 안 쓰는 방법으로 초기화를 하는 데다가, 이게 좀 뭐 여기 나오는 것도 분명히 한글인데 이상한 코드로 보여주죠. 저거를 이거 한글로 보여주게 하는 것도 정말 수년간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간신히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초기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중간중간 버전 하나씩 올라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짜 쉽지 않은 과정들이 한 2.4, 2.5까지는 계속 존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 2라고 하면 이게 파이썬 1, 2, 3, 4, 5, 6까지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파이썬 1.7이 될 수 있었는데 왜 2.0이 됐냐? 요 버전도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2.0 뒤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2.0을 다르게 구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2000년이 됐으니까 1900년대에는 1점대로 찍고 2000년대에는 2로 찍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네, 그래가지고 그 Y2K가 인기였는데 그래서 파이2K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버전 번호를 이제 프로그래밍 잘 모르시는 고위 분들이 도입을 할 때 1점대 버전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2점대는 돼야 회사에서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숙한 버전인 2점대로 파이썬을 찍어서 그때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점대에서 이제 등장한 기능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1에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그
펑셔널하게 짠다고 하면 필터 들어가고 람다 들어가고 맵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만 복잡해져도 엄청나게 길어져서 이게 특히 람다가 아주 악명이 높죠. 웬만큼 코드가 한 줄 가지고 안 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리스트 컴프레션 써가지고 지금같이 아름다운 코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없는 시절로 돌아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기 플러스는 연산자, 인플레이스 오퍼레이터가 이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파이썬에서는 1점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들여쓰기로 인덴트하는 거랑 브레이스 쓰지 왜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인플레이스 오퍼레이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C 같이 인플레이스 오퍼레이터가 있는 데서도 굳이 막 i는 i 플러스 1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순수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요게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딕셔너리에 리스트 들어가 가지고 뭔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아래 거는 룩업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위에 거는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거는 뮤터블 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그 뮤터블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위에 거는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링 메소드가 이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이것도 C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당연히 스트링 뒤에 .upper, 뭐 is upper, is digit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C에서 그 string.h를 불러야 되듯이 여기 import string 해가지고 모두 다 스트링에서 뭘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한 소스 코드는 전부 다 임포트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아주 좀 지저분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어퍼 같은 경우 뭐 로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유틸리티 함수가 있어요. 스트링 모듈에 이게 스트링하고 직접적으로 딱 연관된 것만 딱 있으면 좋은데, 요거 make trans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스트링을 뒤쪽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이 변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ACGT에다가 이 뭔가 메소드를 달아놓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make trans는 파이썬 2점대 내내 그냥 이렇게 스트링 모듈로 따로 있었다가 결국에는 3점대에서 스트링 모듈이 없어지면서 이제 스트링 모듈 안에 그냥 스트링 메소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때 엄청난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리스트가 첫 번째 인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어퍼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셀프 그 클래스 안에서 셀프를 첫 번째 찍어주면 그냥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안 된 것도 바로 밖에서 불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스트링을 그냥 str로 다시 정의를 해버리면 그걸 스트링을 str로만 바꾸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포팅이 굉장히 쉬웠는데, 리스트가 첫 번째 인자가 아니면 그걸 중간에 여기 파이썬이 스트링이 첫 번째 인자가 아니면 그 중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되게 일괄적인 변환이 굉장히 힘들었죠. 대표적인 게 스트링 조인인데요.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리스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어붙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리스트의 메소드로 넣어야 되냐 스트링의 메소드로 넣어야 되냐 이게 되게 애매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별표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공백 문자 가지고 조인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 한국 커뮤니티도 여러 가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파이썬 오픈 세미나라고 이때는 2000년 7월에 처음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참가비도 5,000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료도 주고 다과도 주는 아주 좋은 행사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임을 하면 우리 다 같이 파이썬 문법을 배워봅시다 하고 1시간 반 동안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요. 아주 정겨운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이셨던 분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1년 안 돼 가지고 파이썬 2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숭실대에서 2001년에 개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주제가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저는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GUI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곳에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이후로 파이썬 세미나도 조금 지속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2점대에서 가장 중요한 버전들을 고르라면 파이썬 2.1하고 2가 가장 중요한 버전입니다. 파이썬 2.2는 지금까지도 파이썬 전체 버전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녀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네스티드 스코프하고 디스트리뷰티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타입 클래스 통일하고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파이썬에 이제 롱 타입하고 인트 타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이때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있게 됐던 아주 중요한 버전인데요. 네스티드 스코프만 한번 살펴보면 네스티드 스코프는 파이썬 지금 쓴다고 하면 이 펑션 안에다가 또 펑션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스팸을 간단하게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파이썬 요 2.1 전까지는 이렇게 못 썼어요. 네, 어떻게 썼냐? 왜 그랬냐면 파이썬에는 당시에는 로컬하고 글로벌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x를 부르면 이 x는 못 불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x를 굳이 리스트로 감싸가지고 여기 이제 아규먼트로 집어 넣어주면 밖에서 리스트로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결국에는 네스티드 스코프가 도입이 됐었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티스 없던 시절에는 파이썬도 메이크 파일로 배포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도입이 돼서 다행히도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입 클래스 통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파이썬이 예전에는 이제 1점대까지만 해도 클래스가 타입 중에 하나였고 이 다른 타입이 더 있었거든요. 클래스가 아닌 타입으로 대표적으로 인트와 스트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트와 스트링은 클래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도 상속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 1.5대까지만 해도 인티저가 따로 이게 그 펑션으로 나오죠. 그래서 인티저가 컨스트럭터가 빌트인에 있고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타입으로는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2점대 들어가면서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3점대 들어가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변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때는 잡지를 많이 보던 때였는데요. 잡지에다가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커뮤니티 분들이 특히 많이 쓰셔가지고 파이썬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써가지고 파이썬이 이슈에서 벗어나서 대세로 자리매김했다고 썼는데 이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대세인가 싶었는데 네, 한 2010년쯤 돼서는 대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3년부터 좀 섣불리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뜨니까요. 네. 그리고 2.3이 또 재미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갈 텐데 셋 타입이 들어왔고요. 이제 파이썬 2점대에서는 3.0하고 좀 3.0은 많은 분들이 전환할 때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실 텐데 2점대는 진짜 부드럽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듈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퓨처로 켜야지만 생기는 기능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내장 모듈이 됐다가 3점대까지 가가지고 셋 리터럴이 생겼죠. 이 브레이스 열어가지고 이 셋 만들어주는 그게 생겼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뉴머레이트 타입이 생기고 불 타입도 생겼습니다. 불 타입은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 대소문자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슈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C++하고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다 썼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들은 대부분 다 대문자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논쟁 끝에 결국에는 귀도가 넌이 있었는데 넌이 n만 대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true, false, none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다 같은 케이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true, false를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언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불 타입 이외에는 if에 못 쓰게 하자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if에다가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는 불 타입이 없을 때나 쓰던 거지 불 타입 생기면 이거는 불로 캐스트를 해준 다음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귀도가 이거는 모두 거절을 해가지고 지금같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는 제가 사심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편하게 파이썬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파이썬이 은근히 이 유니코드 지원이 잘 안 되면 되게 불편한데요. CJK 코덱스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이 이렇게 다 인코딩을 쉽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홍콩이 반환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따로 다 표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JK 코덱에서는 제일 문제가 원래는 이 당시에는 메모리가 한 2메가, 3메가밖에 안 되는 컴퓨터에서도 파이썬이 돌아야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퓨어 파이썬으로 엄청나게 큰 동아시아 언어들을 띄워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양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C 쪽에서 스태틱 메모리로 그냥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전부 다 띄워도 1메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쓸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요 아주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겉보기에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쓰는 데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당시에 서울대 다니시던 그 서지원 교수님, 지금 한양대 계시는데요. 서지원 교수님이 구현을 하셔가지고 이게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에서는 체인지 로그 보시면 길이로는 한국 사람 차지가 거의 한 50%가 넘어갑니다. 네, CJK 코덱스가 워낙 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코레이터가 들어왔는데요. 데코레이터는 지금 다 익숙하시듯이 여기 맨 위에 문법을 지금 쓰고 있죠. 근데 데코레이터는 언어마다 당시에 쓰는 문법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게 골뱅이 말고 뭐 이제 요 브레킷 써야 된다. 이제 요렇게 자바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심지어 이렇게 키워드 신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골뱅이가 이때까지 오퍼레이터로 전혀 안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골뱅이로 쓰자 하는 게 채택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래 써서 그런지 골뱅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죠. 네,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이제 대한언어 축제가 드디어 이제 파이썬 세미나들이 확장돼가지고 대한언어 축제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이 활용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박 3일로 되게 재미있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파이썬 아래로만 모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파이썬 1등이 먹었고요. 그래서 C하고 자바하고 C++ 같은 거는 초청을 안 하고 파이썬 이하로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한언어 형식을 대한축제 형식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이 이후로 많은 행사들이 이런 형식을 많이 따르는데 계기가 됐었죠. 그다음에 파이썬 2.6이 이제 파이썬 3.0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뭐 한 1, 2년이면 파이썬 3.0으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한 10년 걸렸죠. 대부분 한 2018년, 19년 그때쯤 많이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프린트를 펑션으로 쓰는 거나 바이트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도입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당연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는 잘 안 됐죠. 이때 이제 원래 의도는 유니코드는 전부 다 U로 쓰고 이제 여기 기존의 스트링은 전부 다 B로 쓰고 그냥 아예 스트링을 안 쓰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써가지고 네, 결국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파이썬이 대충 뭔가 어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뭐 한 3, 40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2008년 이후에 파이썬 2.6이 나온 이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뭐 핍도 심지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시절을 쭉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들이 조금 되게 옛날 같죠. 근데 뭐 2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파이썬 2회 세미나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복도에까지 바닥에 앉고 막 뒤에 연단에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열정이 지금까지 거의 1년도 빠짐없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정말 재미있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열정이 계속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제 잘 아시죠? 하늘을 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에 먼저 딱 띄우고 그다음에 import anti-gravity라고 치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이콘에서 제가 세션 목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초능력을 배울 수 있는 이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